안녕하세요, 누카TV입니다. 현대 기아차에서 제대로 된 픽업 트럭 처음으로 출시가 됩니다. 기아 타스만인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현대에는 산타크루즈라는 좀 작은 투싼 요거를 개조해서 만든 픽업 트럭이 있긴 한데 그건 정통 픽업이라고 볼 수 없죠. 정통 픽업 요 한 5m 30에서 40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되다 보니까 요 정도의 크기는 돼야 된다. 이런 크기의 픽업 트럭은 현대 기아차 57년 역사 만에 처음으로 만드는, 처음 도전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의미가 있는 거고, 픽업 트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뭐 험로를 달려도 삐뚤어지지 않는 저 하단의 플랫폼, 뭐 얼라이먼트라고 그러죠. 우리 승용차에서 주로 말할 때는 이 삐뚤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네 바퀴의 고루 또는 한 바퀴가 빠졌을 때, 두 바퀴가 빠졌을 때 나머지 바퀴로 어떤 험로를 빠져나오는 이런 능력, 뭐 토크 벡터링 뭐 이런 거라 그러죠. 그래서 이 바퀴마다 하나하나마다 힘을 따로 줘가지고 헛바퀴 도는 데에는 파워를 주지 않고 걸려있는, 부하가 걸려있는 바퀴 쪽에는 이 가장 큰 힘을 줘서 험로를 빠져나오는 진흙 또는 뭐 바윗돌에 박혔을 때 빠져나오는 능력, 이런 테스트들을 상당히 많이 거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동, 특히 이번에 사우디에서 첫 번째 공개 행사를 갖는 이유도 중동 쪽에서 많이 이거를 생업 플러스 일상생활에도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사막 같은 곳에서 얼마나 많이 제대로 효율성을 발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고속 주행 플러스 뭐 어떤 이 제대로 앞길을 그대로 갈 수가 있는가, 핸들링 스테빌리티죠. 그러니까 손대 핸들을 놓고도 직선주로 해놨을 때는 제대로 가고, 아니면은 각도를 살짝 어느 정도를 비틀었을 때, 스티어링 휠을 틀었을 때 그 각도만큼 제대로 돌아가는가, 이런 테스트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견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견인 장치에 이상이 있었을 때 리콜 한번 걸리면은, 지난번 팰리세이드, 작년인가요? 팰리세이드처럼 몇십만 대가 리콜이 걸려버리잖아요. 견인 능력, 그러니까 주행 중에 뭔가가 빠져나갈 또는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큰. 그다음에 레인 키핑 능력이 이제 그대로 손을 그냥 가만히 뒀을 때도 직선으로 제대로 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능력. 그리고 험로 올라가는 거, 경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둘 다, 올라갈 때의 어떤 힘, 그다음에 내려갈 때는 제대로 내리막 속도 제한 스스로 걸어주는 것, 이런 능력들. 그다음에 뭐 각종 코너링이나 직선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끝도 없는. 그래서 한번 리콜 제대로 걸리면은 그동안에 투자했던 것들이 모두 다 망하는 거고, 그다음에 사륜구동으로 치고 나갈 때도 제대로 앞뒤 배분, 힘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기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테스트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 양쪽에 있는 DRL 같은 경우가, 다른 차들은 주로 기아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T자잖아요. 근데 얘는 T자에서 T의 외 윗부분의 지붕 부분을 없애고 그냥 일자의 개념이 좀 강하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굉장히 직선적으로 놓고, 뭐 많은 디자인을 할 것이 없어요. 이런 케이스는 지금 이제 4캡이잖아요. 4인승. 근데 2인승, 4인승 두 개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도 어떤 게 맞는가, 이런 식으로 또 어필 같은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능력이죠. 한쪽 바퀴가 닿지 않아요. 그래서 도와를 받을 수 없을 때 두 바퀴 또는 세 바퀴만으로 올라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려갈 때도 스스로 버튼 누르면은 이제 시속 15km로 지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제어해 주는 능력. 이게 이제 급경사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고, 짐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이게 뒤에 통상적으로 1000km, 1톤 정도의 능력은, 싣고 다니는 능력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4인승은 뒷부분이 주로 다른 차들을 봤을 때 1.6에서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래서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뒤쪽에 적재함을 지니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4인승으로 했을 때는 뒷부분이 세로 가로가 전부 다 1.5, 1.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뭔가 많이 실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제트스키를 실는다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또 오프로드 바이크 이런 걸 싣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투캡 해서 2인승 모델 이런 경우가 제대로 맞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웨이딩 테스트 뭐 이런 경우에는 도하 능력은 주로 60cm에서 80cm잖아요. 여러 가지 픽업들이 트럭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능력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춰지는가. 이제 바퀴에 빠지는 부분은 바퀴가 완전히 잠기기 직전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바퀴가 윗부분이 살짝 머리가 나와 있는 이런 이 깊이를 지날 때,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물이 이제 엔진 실린더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위쪽에 공기 흡입구가 위쪽에 그릴 상단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어떤 차들은 쭉 빼가지고 지붕 위까지 올려버리잖아요. 그럴 경우 뭐 90cm 1m 넘는 건 못 봤어요, 지금까지 모든 차 중에. 그래서 여기 흡기 필터에 물이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 이런 테스트가 주로 테스트 장면인 것 같고요. 신차 사는 방법.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아직도?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 카랩. 픽업 트럭의 시장은 역시 미국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항상 매년 1위부터 5위까지 최다 판매량은 포드, GMC, 포드의 F150, 그래서 F 시리즈가 가장 많이 팔리고, 그 다음이 뭐 GM, 시에라, GMC의 시에라죠. GM 산하의 GMC, 시에라, 뭐 이런 차들, 그리고 뭐 포드도 많이 팔리고요. 이런 차들이 한 5위까지 차지하고 있고, 한 6위부터는 일본 차들, 타코마, 하이럭스, 뭐 이런 차들 해서 5위부터 10위까지는 일본 차들.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픽업 트럭 시장은 완전히 꽉 잡고 있는 거죠. 미국에는 팔래야 팔 수도 없어요. 관세가 거의 뭐 100%씩 잡혀 있기 때문에 FTA 하면서 자유무역 정책 약속을 하면서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팔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딱 막아놓은 부분이 이제 이 픽업 트럭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들어가서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중동, 호주 이런 데서 생업과 레저를 같이 하는, 승용차 플러스 생업을 같이 하는 이런 차량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동남아, 그다음에 남미, 여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기는 좀 나중에 들어가도 되고, 약간 고급 시장인 호주하고 중동 두 시장에서 성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미나 이 동남아시아 여기에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시장을 분석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오프로드의 성향에 굉장히 맞게 저쪽 철조망, 저거 오랜만에 보는데요. 혼다 CR-V에 있죠. 그 다음에 BMW XM이라는 데에 이렇게 철조망 방식의 실내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연말에 같이 준비 중인 또 케이지 모빌리티의 500, 그러니까 토레스 EVT가 되죠. 토레스 EVT가 또 연말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거랑 또 제대로 또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요 모델처럼 지난번 모터쇼에 나왔던 모델인데, 요 모델처럼 요런 각종 디자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각 적재함, 요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용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적재함을 닫는 스크린도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올릴 수 있는 이제 브라켓도 필요하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사이드 스텝, 요 코너 스텝도 있어요. 코너 스텝을 밟고 올라가는 거, 이런 것들은 또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딛고 올라가는 거죠. 그 뒷부분은 소프트하게 열고 딱 잡아당기면은 소프트하게 쭉 떨어져서 오픈이 되고, 뭐 이런 부분까지 각종 부분까지 전부 다 타스만 역시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